이 그림을 보시죠. 마치 물 경계로 목이 분리되어 보이는데 실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것은 빛이 굴절하기 때문인데요. 빛도 하나의 파동이기 때문에 이 빛의 굴절, 즉 파동의 굴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저빛을 물을 향해 쏘았습니다. 공기라는 매질을 통과해 가던 빛은 물을 만나는 순간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이를 굴절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빛처럼 파동들은 굴절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빛이 공기에서 나아가는 속력과 물에서 나아가는 속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 비유를 들어보죠. 여기 바퀴가 양쪽에 달린 차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차가 매끈한 아스팔트 바닥에서 거칠한 모래바닥으로 비스듬하게 나아갈 텐데 이 차가 이렇게 경계면에 오는 순간 이쪽 바퀴가 먼저 모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매끈한 바닥을 달리던 바퀴가 거칠거칠한 모래로 들어오면 바퀴의 속도는 느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모래에 들어오지 않은 이쪽 바퀴는 속도는 아직 느려지지 않고 빠르죠. 즉 두 바퀴의 속도 차이가 발생하면서 이 차는 느리게 회전하는 바퀴 쪽으로 휘어버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차는 이렇게 방향이 바뀐 채로 모래바닥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차를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동도 매질이 달라지게 되면 속력이 변하게 되는데 이것에 의해 진행 방향이 바뀌며 굴절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빛의 경우는 공기에서보다 물에서 더 속력이 느려지게 되는데 빛은 기체, 액체, 고체 순으로 속력이 변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빛과 같은 파동이 속력이 변하는 이유는 빛이 공기 중에서 빠르게 나아가다가 물을 만나면서 속력이 느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물속에 있는 동전을 바라보면 동전에서 나온 빛이 굴절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 우리 눈은 이 빛이 이렇게 굴절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눈은 이 굴절된 빛의 직선상에서부터 빛이 나왔다고 생각하면서 실제 위치보다 보이는 위치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빛의 굴절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빛이 비스듬하게 쏘아질 때 이 빛이 공기와 물 경계면에서 수직인 선을 법선이라고 합니다. 쏘아져 온 빛과 법선이 이루는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빛이 굴절되어 들어가는데 이 굴절된 빛과 법선이 이루는 각은 굴절각이라고 하죠. 입사각을 소문자 I, 굴절각을 소문자 R이라고 적어두죠. 현재 두 각도를 비교해보면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빛이 공기에서 진행하는 속력이 물에서 진행하는 속력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은 입사각과 굴절각을 예상하실 때 어느 쪽에서 파동이 빠르게 움직이는지 보면 입사각이 큰지 굴절각이 큰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빠른 쪽의 각도가 더 크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로는 굴절률이란 값이 있는데 그 매질에서 굴절되는 정도를 나타낸 값이라 보면 됩니다. 즉 많이 굴절시킬수록 굴절률이 큰 것인데 이 굴절률은 속도와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도는 공기가 물보다 빠르지만 굴절률은 물이 공기보다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하죠. 즉 물이 공기보다 빛을 더 크게 굴절시킨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빛도 파동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빛이 매질이 달라지면 진동수와 파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진동수는 진동하는 횟수인데 우리가 빨대를 넣고 이렇게 진동시킨다고 해서 물 밖이나 물 안이나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진동수는 매질이 달라져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파장을 알려면 지난 시간 배운 공식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의 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진동수는 매질이 변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시면 속도와 파장의 관계는 같습니다. 빛의 속도는 공기에서가 물에서보다 빠르기 때문에 파장도 공기에서가 물에서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하죠.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앞에서 배운 것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매질 1에서 2로 단색광 A를 쏘은 모습과 매질 2와 3으로 단색광 A를 쏜 모습입니다. 매질 1, 2, 3의 굴절률을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왼쪽 그림부터 보시죠. 왼쪽 그림을 보면 입사각과 굴절각의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입사각 I와 굴절각을 비교하면 굴절각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말은 어떤 관계도 똑같습니까? 단색광 A가 1에서의 속도와 2에서의 속도를 비교하면 2에서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가 되죠. 각도와 속도의 관계는 똑같으니까요. 그럼 굴절률은 어떻게 됩니까? 굴절률은 속도와 반대라고 했죠. 그러므로 매질 1에서의 굴절률이 매질 2에서의 굴절률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오른쪽 그림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입사각과 굴절각을 비교해보면 입사각 I가 굴절각 R보다 작습니다. 그 말은 단색광 A가 매질 2에서 진행하는 속력과 입사각 A가 매질 3에서 진행하는 속력을 비교해보면 매질 3에서 진행하는 속력이 크다는 얘기가 되죠. 역시 굴절률은 반대입니다. 속력은 매질 3에서 크므로 굴절률은 매질 2에서 큰 것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이 두 식의 관계를 합치면 매질 2에서의 굴절률은 매질 3에서의 굴절률보다는 크고 매질 1에서의 굴절률보다 작다는 이런 식으로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죠.